서울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시작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일반도로 해서 공급량을 현재 계속 줄이고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의 물량들이 이제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일단 재건축에 관련된 물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만 가구 정도 예상을 합니다.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물량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물량이 한 13만 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만 가구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걸 이제 2025년도까지 이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1년 6개월짜리 시장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장도 연임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지금 서울시를 조금 더 물건 공급부터 더 원활하게 해주고 정비 사업이라든가 적체됐던 지역들을 굉장히 또 어느 정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뭐 갈 길이 멀죠. 서울시의회라든가 현재 도시계획심의 이런 것들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지만 당연히 공급량도 그만큼 얘기한 대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2021년도 5월 26일 날 발표가 됐죠. 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해서 6개 정도의 현재 규제 완화를 하겠다. 대못을 뽑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해서 또 그것 등을 비롯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열악한 지역들, 가장 먼저 손을 써야 될 지역들부터 먼저 시작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먼저 손을 대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또 폐지를 해서 또 공공기획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기획 자체를 이제 공공성을 강조한, 재개발은 아무래도 공익성이 강조된 상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현재 공익의 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와 줘야겠죠. 공공시설들, 복지회관부터 해서 기본적인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 재건축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획, 공공으로 어떤 형태로 현재 공익성을 강조할 수 있을까라는 기획을 먼저 도입을 해서 지정 기간을 5년에서 한 2년 정도로 2년 정도 짧게 단축을 시키고 주민동의 같은 경우도 동의율을 높이고 실제로 중간에 있는 필요 없는 절차들을 간소화해서 실제적 노후도가 심각한 해제 구역은 또 신규 지정을 하겠다.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그 시장 부임 시절에 한 650군데 정도 되는 재개발 구역을 전면 다 해제를 시켰죠. 해제시키거나 현재 실제로 자진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지정 취소가 된 적도 있고 직권으로 말소된 적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다시 재지정하겠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고요. 2종에는 7층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서울시 2종 일반 주거지에 똑같은 용적률과 건물에도 불구하고 7층 규제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닌 저층 중심으로 해서 4, 5층짜리 연립이라든가 다가구 다세대들이 현재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7층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더라도 7층 이상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게 가장 소규모 정비사업이 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그런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7층 이상은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층에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 추진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25개 이상 구역을 또 새롭게 발굴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재개발 13만 가구죠. 13만 가구. 또 재건축 현재 물량이 한 11만 가구 해서 총 24만에서 25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2025년도까지의 목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건을 봤을 때 주거정비 지수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단어고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의 어떤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지도 못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재정비 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이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는데요. 필수 항목은 노후가 얼마가 됐는가 봤을 때, 동수로 따졌을 때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진척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구역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거나 이건 3,000평 이상이겠죠. 그렇게 되면 필수 항목, 법정 요건은 이제 갖춰진 겁니다. 거기 이제 선택 항목은 노후도가 연면적 3분의 2 이상이 되거나 주택 접도율은 실제적으로 이 도로와 접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접도율이 40% 미만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래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제 구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 현재 차로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골목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접대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율이 40% 미만이거나 과소 필지, 실제적으로 10평, 20평도 안 되는 조금만 필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40% 정도 되거나 또는 현재 호수 밀도, 인구 밀도 높을 수 있죠. 현재 실제로 저층 주거단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60세대, 헥타르당 60세대 미만이거나 이렇게 되면 선택 항목, 필수 항목만 어느 정도는 채워지게 되면 재개발은 가능하고 거기에 선택 항목만 들어가면 이제 여태까지 재개발이 가능했었는데 2015년도부터 주거 정비 지수제가 도입이 되면서 필수 항목에 노후도가 연면적이 60%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 현재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재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개발 진행되는 건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70점 이상 되는 지역이 없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재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다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주민동의가 40점, 도로 연장률이 15점. 그러니까 선택 항목에 과소필지라든가 주택 접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점수로만 따지는 거죠. 노후도가 얼마가 되고 세대 밀도가 얼마가 되고 또 현재 주민 동의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 점수를 배분을 하는데 70점이 넘지 않으면 재개발이 승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2015년도부터 쭉 6년 정도를 쭉 진행해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약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거정비 지수를 딱 포함시키게 되면 14%로 줍니다. 물량 자체도 없고요. 그 물량에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여태까지 재개발 물량들 그만큼 확보가 안 됐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박훈 시장이 2015년도부터 발표했던 내용, 2025년 2025 현재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시행됐던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 건수는 0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서울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신도시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들 다시 멸실시켜서 높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비 사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재정비 물량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주거정비지수제 운영에 따른 절차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봤을 때 뭐 대상지 선정 기준에 뭐 대지 면적이 일반 평방미터 이상 이내, 또 노후동수 3분의 2, 노후도 연면적 60%, 주민 동의율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고요. 평가 점수 충족은 말씀드린 대로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 면적, 노후도, 주민 동의. 그래서 주민 동의가 40점. 그 다음에 노후도가 비율이 30점에서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로 떨어진다거나 노후도가 비율이 그들이 봤을 때 안 맞는다 한다면은 이걸 통과할 수 있는 현재 재개발 지역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정 취소되거나 아니면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구역만 지정됐다가 여태까지도 구역이 형태 남아있는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유명무실하죠.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지역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 이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인데요. 정비구역 지정 절차만 밟는데 5년이 걸립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6개월 동안은 주민 제한이라든가 사전 검토를 하고요. 주민 제한이라는 얘기는 주민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고 주민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는가 따져주겠죠. 또 검토는 이제 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또 어느 정도인지 정말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할 테고 그게 6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 데만 12개월이 걸립니다. 1년 걸립니다. 1년. 그리고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하는 데만 10개월. 거기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만 10개월, 20개월 걸립니다. 이게 다 어디서 했냐면요. 해당 지역의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한 겁니다. 노원구면 노원구, 영등포구면 영등포구, 성북구면 성북구 이런 자치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2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됐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정부역 지정 절차, 법정 절차만 하는데도 12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총 5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걸 2년으로 단축을 한다. 현재 주민 제한과 사전 검토는 4개월로 축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기초생활권 수립,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자치구에서 했었던 부분을 공공기획으로 전면 도입을 해서 이거 누가 하느냐?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했던 부분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취합을 한 후에 그 지역을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공공기획과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14개월로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4개월과 4개월, 18개월에 거기에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도 현재 12개월을 6개월로 반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2년이면 끝나는 사업이다. 끝나는 이게 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그만큼 간소화하겠다라는 얘기죠. 5년에서 2년으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속도는 그만큼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재개발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 준비 단계가 있고 시행 단계가 있고 관리 처분이나 그다음 완료 단계가 있으면 거의 재건축도 비슷하지만 사업 준비 단계에만 보통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 기본 계획 수립돼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데만 4, 5년 걸리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분양 공고 이런 것들이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리 처분 단계 관리 처분하고 철거하고 이제 이주하죠. 이주하고 착공 들어가죠. 그게 2년 3년. 그 다음에 이제 준공 및 입주,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3년에서 4년. 이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뉴타운이라고 하는 사업들, 뉴타운 사업이 이제 2002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뉴타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범단지가 어디냐? 은평, 기름, 왕십리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역이죠. 입주까지 총 9년 걸렸고요. 은평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기름 뉴타운이 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이 12년 걸렸다. 이렇게 보면 굉장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현재 해당 지역의 소유권자들도 바뀔 수 있을 테고요. 사망하거나 상속되거나 증여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되는 부분 때문이라도 사업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주민 동의율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율 현재는 주민 제안을 받아서 동의율이 10%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주민 제안 받아서 동의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주민 동의가 30%까지 되면 그러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동의율 50%에서 50%가 돼야지만 진행했던 부분을 얘를 없애버리고요. 얘를 폐지해버립니다. 30%만 딱 되면 30% 정도만 동의를 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동의가 3분의 2 조건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3분의 2는 거의 한 90, 80% 정도의 동의율을 받아서 그건 유지하되 공공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으로 그냥 하나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제한이 시작되게 되면 타당성 조사보다는 정비계획 수립에서 공공기획이나 정비계획으로 2단계로 끝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지켜보면 어느 지역이 과연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현재 어느 누군가 예상을 하고 언론 매체나 이런 지역에서 나옵니다. 한남 뉴타운부터 성북이라든가 기름 이런 지역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우린 통계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높으면서 저층주거단지나 열악한 지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서남권과 동부권입니다. 서남권과 동부권의 인구 구성을 보게 되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요. 인구 밀도 높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층주거단지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합의에 의해서 저층주거지 해제구역을 총 316개소로 잡고 주택 정비 필요 지역을 170개로 잡았을 때 거의 54% 정도가 실제적으로 동부권과 서남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는 현재 은평구라든가 아니면 현재 도원구, 그다음에 이제 강서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지역들을 현재 해제 지역 정비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현재 정비적으로 진행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다시 정비 사업 지역으로 재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컨대 저 두 지역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종에 있는 7층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2종에 일반 주거지역이 서울시 일반 주거지역 비율이 실제적으로 325평방킬로미터인데요. 그중에서 일반 2종과 그냥 2종이 포함된 비율이 43%나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2종이 갖고 있는 이제 주거지면서도 2종이면 같은 2종인데 한데 7층 규제가 들어간 지역이 61%가 되고요.
나머지가 3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서울시에서 규제를 딱 그만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이라고 써있는 규제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7층 이상 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 7층이라고 하는 규제사항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어서 25층 이하까지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61%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61% 정도의 물량들이 그만큼 더 확대가 되고 그만큼 물량 공급이 확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임대료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테고 임대료 조정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 특히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 한꺼번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가격이 안정화된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거 절차를 보게 되면 5월 달에 발표했죠. 이번 달부터 기본계획 변경 주민 공람을 합니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자체들을 다 움직이면서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 의견 정치,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서울시의원 중에 현재 민주당 소속이 거의 9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견 청취를 받아서 여기서 의견 청취가 되고 일반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열립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9월 달에 그 기본계획 변경을 하겠죠. 기본적인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달, 그리고 재개발 공모 추진이 2021년도 하반기에 진행된다. 이런 계획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지역들에 이제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거는 현재 그 이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투기 소유가 집중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현재 막아낼 것인가 봤을 때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양도 금지 시점이 실제로 관리 처분인가 때면 현재 양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 때부터 못하게 한다. 조합 설립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양도 금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때까지는 양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안전진단만 통과가 되게 되면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시대 차익과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허름한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가격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기초원가가 들어간 물건들 그만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거기에 투기 수요만 그만큼 적절하게 차단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급량 늘리면서 가격 안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2025년도까지 현재 계획 잡은 대로 물량 확보하고 그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이 풀리게 되면 서울시에도 가격 안정화 조건이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